저는 지금 아버지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가요? 솔직히 아버지께서는 하고 싶은 대로 살아오신 분이시잖아요. 저는 아버지 때문에 제대로 숨도 못 쉬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재산을 이 여자한테 넘기시겠다고요? 이제 여자 때문에 아들도 안 보이시는군요. 아니, 그래도 저 자식이 결국 여러분은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을 믿으시나요? 우리 모두는 나이가 들어도 마음 깊숙이 사랑을 갈망합니다. 인생의 말년에 새로운 사랑을 찾는 이야기는 특별합니다. 자연의 주인공, 김갑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이와 비슷합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찾아온 사랑, 그리고 자식들의 반대로 인한 또 한 번의 이혼.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김갑수 할아버지의 사연을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한 번의 클릭으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 인생에 큰 힘이 됩니다. 김갑수 할아버지는 은퇴 후 모든 일에 의욕을 잃으셨습니다. 그런 그가 할머니를 처음 만난 건 2년 전 한여름 공원 벤치 앞이었습니다. 그날 할아버지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떨어진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어머, 할아버지, 지금 남의 지갑 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다가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갑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지갑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지갑 안에 신분증을 봐야 주인을 찾아주지 않겠어? 할머니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사과했습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훔쳐가려는 건 줄 알았어요. 할아버지는 무심하게 지갑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아줌마 아주 참하게 생겼네요. 할머니는 당황스러워하며 대꾸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대낮부터. 지갑은 고맙지만 저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눈을 가늘게 뜨며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아줌마, 성깔 한번 독하네. 그렇게 김갑수 할아버지는 모처럼 심심한 일상에서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5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내고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고생깨나 한 할아버지는 아들을 장가 보내고 며느리와 손자도 있었습니다. 김갑수 할아버지는 동네에서 크게 철물점을 운영하다가 몇 년 전 시내에 큰 상가 건물을 매입하고 은퇴했습니다. 지금은 아들과 함께 상가를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상가에 들어섰습니다. 그곳에서는 나이 지긋한 할머니가 열심히 건물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갑수 할아버지는 멀리서도 그 모습을 알아보았습니다. 무슨 청소를 그렇게 열심히 해? 성깔만큼 손끝도 야무지네. 할아버지가 다가가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청소를 멈추고 눈을 가늘게 뜨며 누구신데요? 저를 아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 몰라? 요즘은 지갑만 흘리고 다녀. 할머니는 그제야 할아버지를 알아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 걱정을 다 하시네. 할아버지는 청소 도구를 보며 말했습니다. 남의 물건 뭐 이렇게 유난하게 닦고 있어. 그냥 대충 밀 대로 밀지. 누가 본다고?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노려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세상 그렇게 살지 말아요. 남의 일, 내 일 따로 있나요? 청소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하면 얼마나 받아요? 할머니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자리 찾으세요. 헛걸음하지 말고 딴데 가서 알아보세요. 이 건물 주인이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아주 지독한 구두쇠래요. 할아버지는 몇 마디를 더 건넨 뒤 건물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에는 아들이 먼저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들은 매일같이 복권을 긋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성실한 성격이었지만 아들은 한탕주의라 할아버지에게는 한심해 보였습니다. 예라이, 한심한 놈아, 너 복권이냐, 썩을 놈. 할아버지는 아들의 뒤통수를 후려치고는 물었습니다. 청소하는 아줌마 구했냐, 얼마나 됐어? 아들은 뒤통수를 매만지며 대답했습니다. 한 일주일 됐어요. 할아버지는 청소부 아줌마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줌마가 손이 야무진 게 마음에 든다. 할아버지는 들뜬 기분을 숨기며 말했습니다. 아들은 할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묵묵히 복권을 긁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할머니와의 만남으로 인해 새로운 기대감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갑수 할아버지는 매일같이 상가 사무실을 찾았고 할머니와는 자연스럽게 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할머니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건물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땀을 닦으며 일하는 중 누군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 누군가는 다름 아닌 할머니의 철부지 아들이었습니다. 아이, 나 노름 끊었다니까 그 사업한다고 정말 돈 없어. 남들은 좋은 부모 만나서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난 뭐야? 아들은 투덜거리며 불평했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돈 있었으면 건물 청소를 왜 하고 있겠냐? 할머니의 아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돈 타령을 하며 찾아왔습니다. 불평만 남기고 아들은 쓸쓸히 떠났습니다. 그때 김갑수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또 여기는 웬일이세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건물 안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저봐, 이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하던 청소를 대신해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의 도움에 감사했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밥사 둘은 그렇게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데리고 간 곳은 소고기 집이었습니다. 먹어. 고기가 아주 연하고 맛있어. 할아버지가 고기를 할머니에게 권했습니다. 할머니는 난색을 표하며 어쩔 줄 몰랐습니다. 할아버지가 먹여주는 고기가 부담스러운 건지 비싼 소고기 가격에 당황한 건지 몰랐습니다. 먹성도 좋네. 여기 5대만 따로 싸줘요. 할아버지는 점원에게 주문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깃값이 비싸서 얼마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점원이 계산서를 가져왔습니다. 총 18만 원입니다. 아니, 저기 제가 낸다고 그랬잖아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만 날인가? 다음에 사면 되지 뭐. 아까 보니까 통 못 먹던데 이거 집에 가져가서 먹어봐. 할머니는 감동받은 표정으로 고기를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요. 매번 받기만 하네요. 할머니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별 말씀을 다음에는 더 맛있는 거 같이 먹자고. 그렇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서로에게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할머니의 하루는 조금 더 밝아졌고 할아버지의 일상도 할머니 덕분에 더 즐거워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가 되었고 힘든 일상 속에서도 작은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산책을 마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와 다시 만나 데이트를 하고 싶었습니다. 마침 손자를 발견한 할아버지는 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재민아, 어디 식사 맛있게 하는 데 없냐? 분위기 좋고, 너 여자친구랑 주로 어디 갔냐?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손자는 할아버지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요즘에는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데 많이 가죠. 왜요? 할아버지 가시게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 거 없어, 임마. 패밀리 레스토랑이라고. 그래, 고맙다. 할아버지는 손자의 추천을 받아 할머니와 정식으로 데이트를 준비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패밀리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레스토랑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늙은이는 우리뿐이네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 나이 든 게 죄야? 당당히 우리 자리 찾아야지. 아, 그나저나 자네 핸드폰 없지? 보고 싶을 때 전화하려고. 부담 갖지 마. 아, 그리고 여기 사진도 찍어준다더라. 여기 사진 좀 찍어주세요. 점원이 다가와 사진을 찍어주기 위해 자세를 조정했습니다. 두 분 더 가까이 앉으시고 좀 더 다정하게 해주세요.
한 장 더 찍을게요. 사진을 나눠 가진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누가 봐도 연인 같았습니다. 그 순간 식당에 온 손자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손자는 깜짝 놀라 할아버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이 할아버지인 것을 확인한 손자는 집으로 달려가 엄마와 아빠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 여자친구 생긴 것 같아. 내가 똑똑히 봤어. 할아버지 정장도 입었다니까. 손자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부부는 이 소식을 듣고 단번에 할아버지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의 집은 평소와 달리 그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밤늦게 아들 부부가 급하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한밤중에 뭔 일들이야? 아들이 씩씩대며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다녀오시는 길이에요? 아버지 여자 만나세요? 할아버지는 약간 당황했지만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왜? 난 여자 만나면 안 되냐? 내가 너한테 보고하고 다녀야 하냐? 아들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지 5년밖에 안 됐어요. 재민이 보기에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할아버지는 화가 났습니다. 뭐가 창피해? 내가 부끄러운 짓이라도 한 거냐?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무조건 여자분 만나는 거 반대하진 않아요.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러죠.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봐라, 이 여자다. 이 여자랑 재혼할 거다. 며느리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잘 알아보고 하셔야죠. 뭘 보고 아버님 만나는지 모르고 막말로 그분이 아버님 돈 때문에 만나는지 모르잖아요. 할아버지는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쳤습니다. 야, 내 너희들한테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말이야. 너희들이야말로 돈 때문에 내 옆에 있는 거 아니냐? 며느리는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돈 때문이라니요. 저희 정말로 아버님이 걱정돼서 그렇죠. 할아버지는 손을 휘저으며 말을 잘랐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 내가 척 보면 다 알아. 그럴 여자 아니야. 아들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 이분은 건물 청소하시는 아줌마잖아요. 어떻게 이런 여자하고 결혼을 해요? 전 이 결혼 반대합니다. 진짜 무슨 속셈인지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할아버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반대하면 어쩔 건데? 아들 부부는 더 이상할 말을 찾지 못하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집안의 분위기는 마치 폭풍전야 같았습니다. 할아버지의 결심은 굳어 보였고 아들 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들 부부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 인생이다. 내가 선택하는 거다. 너희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난 이 여자와 함께 할 거다. 아들 부부는 할아버지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김갑수 할아버지의 집은 더 이상 애발이 필요 없는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관계는 깊어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를 반대하는 아들과 며느리는 어떻게든 그들의 만남을 막고 싶어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할아버지와의 대화에서 얻은 결론이 없자 할머니를 찾아가 직접 대면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집 앞에서 아들과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영감님이 사장님 아버지시라. 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 배우실 만큼 배우신 어른이 왜 이러세요? 할머니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난 전혀 몰랐어. 영감님이 먼저 밥 먹자고 한 거야. 며느리는 비꼬는 듯한 말투로 끼어들었습니다. 아주머니, 아버님한테 달라붙어서 한몫 단단히 챙기려나 본데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 사는 게 이런데 뻔한 거 아니에요? 아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무튼 저희 아버지 만나지 마세요. 그런 줄 알고 있겠습니다. 할머니는 울컥하며 대답했습니다. 왜 나한테 그래요? 나 그렇게 파렴치한 사람 아니야? 영감님이 하자는 대로 할 거야. 며느리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 그렇게 결혼을 하고 싶으시다면 결혼해도 재산에 손대지 않겠다는 각서 쓰시고 도장 찍으세요. 그때 마침 할아버지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상황을 보고 분노에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는 거냐? 당장 나가.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속상한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건물 주인이라고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전 뭐 이렇게 산다고 자존심도 없는 줄 알아요? 우리 만나는 거 그만 없었던 일로 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복에 내가 절대 이 손 놓지 않고 살겠다고 그랬잖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끈질긴 할아버지의 설득 끝에 결국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은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망나니 같은 친아들이었고, 할머니는 항상 그 망나니 같은 친아들이 김갑수 할아버지의 재산을 보고 슬금슬금 접근하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사건은 일어났습니다. 상가의 한 구석에서 할머니의 친아들이 상인과 싸우고 있는 모습을 할머니는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상인은 화가 나서 외쳤습니다. 야, 네가 뭔데 가게세를 내라 말아야. 할머니의 아들은 성난, 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이거 왜 이래?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김갑수 씨 아들이야. 이 건물 주인의 아들이라고. 할머니는 아들이 부끄러웠습니다. 상황이 일단락된 후 친아들을 할머니 집으로 불러 말했습니다. 이거 얼마 안 돼.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집도 내 앞으로 해뒀다. 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에이, 진짜 몇 푼 안 되네.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신 차리고 바르게 살아. 아들은 건물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 영감 건물 되게 비싸지? 그거 얼마쯤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도 마. 어디서 그런 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 할머니는 아들을 돌려보내고 할아버지와 본격적으로 신혼집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침대를 설치하면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잠자리가 편해야지 제일 비싼 걸로 샀어. 할머니는 침대를 만지며 대답했습니다. 좋긴 좋네요. 그 순간 아들과 며느리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죠. 며느리는 아들의 옆구리를 찌르며 속삭였습니다. 저게 도대체 얼마야? 자식한테는 한 푼도 아까워하면서 아들은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너무 요란한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눈을 부릅뜨며 대답했습니다. 잔말 말아라. 내 돈 내가 쓰겠다는데. 아들 부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결혼 생활이 점점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결혼을 허락했지만 아무래도 할머니가 다른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며느리는 자다가 목이 말라 잠시 주방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수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지, 오른쪽, 오른쪽. 오, 그래, 그래. 거기 좋다. 아이고, 좋다. 할아버지는 자다가 등이 가려웠고 할머니에게 등을 긁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들은 며느리는 오해를 했습니다. 노인네들이 정말 주책이야. 아주 신혼이야기. 그거 시간 문제라니까. 며느리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은 마음이 심란했지만 그런데 아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 건 할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의 아들 동욱 씨가 또 집에 나타났습니다. 와, 집 참 좋네.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동욱아, 아니, 너 여기 웬일이니?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서 이야기하자. 아이, 참나. 가긴 어딜까? 내가 누구야? 나 이제 이 집 아들이야. 동욱 씨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하며 동욱 씨를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동욱 씨는 또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니까 딱 한 번만 도와줘. 그럼 내가 다시는 안 나타날게. 엄마가 안 도와주면 이번에 진짜로 맞아 죽을지도 몰라. 한 번만 도와줘. 진짜 마지막이야. 할머니는 단호하게 아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아들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에 잠이 오지 않아 잠시 밖에 나가 바람을 쐬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내 할아버지가 따라와 물었습니다. 뭔 고민 있어? 마음에 담아두면 병돼? 뭐야?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예상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고 이내 할머니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돈 때문에 결혼한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자기 자신에게 떳떳할 수 없었습니다. 고마워요. 내가 이러려고 결혼한 건 아닌데 부끄러워서 눈을 못 쳐다보겠네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난 자네가 돈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란 걸 알아. 마음에 두지 말고 편하게 생각해. 우리는 이제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면 되는 거야.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힘들다면 그걸로 충분해. 우리 함께 잘 살아보자고. 다음날 할머니는 아들을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노름에 또 손댄 건 아니지? 일단 이거 받아. 사업하는 거 맞지? 할머니는 봉투를 내밀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봉투를 받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노름은 무슨, 그나저나 얼마나 해줬어?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번엔 제발 좀 잘해. 하지만 아들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영감 건물이 얼만데 이거 가지고는 표도 안 나. 할머니는 화가 나서 아들의 등을 후려치며 말했습니다. 또, 이게 정신 못 차리고. 아들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엄마 바빠서 먼저 가볼게요. 할머니의 아들은 돈을 가지고 서둘러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이 노름을 하는 게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아들은 돈을 가지고 사치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 알아보겠어? 내가 김갑수 씨 아들이야. 이 건물 주인의 아들이라고 뭐 월세 내기도 빠듯할 텐데 점심이나 좀 사두슈. 할머니 아들은 상인에게 의시되며 돈을 건넸습니다. 이 장면을 할아버지의 아들이 목격하고 놀랐습니다. 여보, 정말 큰일 났어. 아버지 돈이 틀림없다니까. 아니, 자식이 무슨 돈이 있다고 이렇게 막 쓰고 다니겠어? 그는 부엌으로 달려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럴 줄 알았어. 며느리는 할머니에게 따지려고 했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아들 동욱 씨가 노름을 하다가 상대방과 싸워 경찰서에 잡혀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아들은 합의금 문제로 할머니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들 며느리 부부는 이 소식을 듣고 할머니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요, 더 이상 이런 꼴 못 봅니다. 아들은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며느리는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정말이죠? 한 번은 참지만 두 번은 안 돼요. 아들도 환한 얼굴로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한테 손 벌리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이때 할아버지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경찰서에 잡혀 있다고? 할머니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뒤 할아버지는 결심한 듯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합의금이 얼마라? 얼마 필요해? 아들은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그게 지금 무슨 소리세요? 왜 저희가 할아버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그리고 동욱이도 아직 기회가 필요해.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주기로 했다. 며느리와 아들 부부는 답답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막무가내였죠. 부부는 할아버지를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의 화는 할머니에게도 향했습니다. 할머니와 며느리는 마당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래도 돈 보고 결혼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며느리는 할머니를 향해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할머니는 가슴 깊이 찔리는 듯한 아픔을 느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긴 했지만 결혼한 건 절대 돈 때문이 아니야. 며느리는 눈을 흘기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휴, 뻔뻔스러워, 진짜. 그 순간 며느리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는지 들고 있던 빨래를 철푸덕 던졌습니다. 깜짝 놀란 할머니는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그때 마침 이 장면을 목격한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애미야, 너 어른한테 무슨 짓이냐? 어서 사과하지 못해. 아들이 다가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이 사람만 갖고 난리세요? 할아버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뭐야, 임마. 아들은 한 걸음 다가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어른이라도 그렇죠. 어른도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을 하셔야죠. 할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습니다. 너 그걸 지금 애비한테 말이라고 하고 있어, 임마. 아들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아버지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오신 분 아니세요? 저는요, 아버지 때문에 숨도 제대로 못 쉬며 살아온 놈이에요. 근데 재산을 이 여자한테 넘기시겠습니까? 끝까지.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러지 말아요. 다 내 탓이니까. 내가 나갈게요. 그렇게 할머니는 결국 할아버지를 떠나기로 했고,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법원 앞에 섰습니다. 서로를 향한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판사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차분히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나이에 우습다고 하겠지만 정말 이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절대 손 놓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판사님.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이혼해야 합니다. 우린 이혼해야 해요. 판사는 두 사람을 차례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내분은 남편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할머니는 가슴이 아팠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전 이 사람 돈 보고 결혼했습니다. 판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 분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아들입니다. 아들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두 분에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할머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이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못난 아들 때문에 이혼해야 한다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에서 사랑과 이해가 보였지만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향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당신, 우리 함께 할 수 있잖아. 아들 때문에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하지만 내 아들 때문에 당신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요. 내 아들을 끊어내야 하는데 어떤 부모가 자식을 끊어낼 수 있겠어요. 판사는 조용히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결정해야 할 것은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부부 사랑은 분명히 보이지만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이 결혼 생활은 지속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법원을 나오자 아들이 할아버지를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손에 쥔 금고 열쇠와 인감도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금고 열쇠하고 인감이다. 마음대로 하고 더 이상 나 방해하지 말아라. 난 저 여자하고 떠날 거니까. 할아버지는 결연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한없이 걸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떨어질 때 그는 한 발 한 발 할머니에게 다가가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아내를 처음 보는데 내 사람이다 싶었어. 이제 나 다 포기해. 우리 둘 다 이제 방해하는 사람 없어. 그래도 나 사랑하지 않아?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슬픔을 머금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나요? 할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할아버지를 위해 준비했던 최고급 수의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 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그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리며 떠났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깊이 아픔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멀어져 가는 길을 따라 걸으며 속으로는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내린 결정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녀가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겁고 그리움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김갑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인생 끄트머리쯤에 찾아온 사랑, 김갑수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